안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이지만 좀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께, 1월 7일 날이죠. 제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은 오후 1시 25분쯤 제주 지점, 북부 지점에서 23.6도의 최고 기온이 기록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1923년 5월 제주도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97년 만에 기록된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맘때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9도에서 11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13도에서 15도보다 가량 높아지는 것입니다. 원래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최저 기온도 평년보다 약 10도에서 13도 정도 높아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의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기상청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와 같은 이상 고온의 원인으로 우리나라 남쪽 대만 인근 부근의 해수면 기온 상승이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47년간 국토 주변 해수면 온도가 1.18도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평균 해수면 상승 온도인 0.38도를 약 3배가량 웃도는 수치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더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더 반면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북극 해빙 면적이 좁아지면서 국내로 찬 공기를 보내는 한대 제트의 힘이 약해진 탓이기도 합니다. 해상 온도를 높이 올리고 해빙을 녹이는 지구 온난화도 이상 기후를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저는 아마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떤 걱정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었나 해서 신년사를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았지만 특히 강조한 것이 이런 거죠.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던 올해는 혁신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기업 투자 환경을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로는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이 해답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읽는 이 녹색평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2020년 1, 2월로 즉 170호에 보면은 발랭인이신 김종철 선생님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화석 연료와 광물 자원이 무한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와 석탄 등 화석 원료를 매일같이 대량으로 소모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지탱하지 못하는 경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 시스템을 그만둘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연장하려고 확대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 용어를 진보니 발전이니 번영이니 하는 말로 떠받쳐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오늘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중에서도 가장 선두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국민 총생산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80%가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식량 자급은 형편없는 수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정부나 일반 시민들, 우리 지식인들도 이상하리라 만큼 농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해마다 관세청에서 지표체라는 걸 발표하는데요. 2018년도 1위에서 10위까지 종목과 금액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출 상품으로는 주로 반도체를 비롯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그 부품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계속 주력 생산 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수출품 제2위가 석유 제품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산유국도 아닌데 주력 수출품이 석유 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중동 및 세계 기타 지역의 산유국에서 원유를 사들여와서
국내 정유 공장에서 휘발유, 경유 등등의 정제된 석유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뜻이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2018년도 수출품 중에서 제2, 2위를 기록된 것도 있지만 실은 2017년도까지 매년 계속해서 1위 수출품이었습니다. 즉, 순전히 원유를 이용하여 주요 수출품들이 생산되고 그것으로 한국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수출 내역이 그렇다면 수입품 1위도 당연히 원유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국의 경제의 석유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수출품 품목 1, 2에서 10위까지 전부 석유로 원료를 쓰는 것이거나 석유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직간접적으로 석유와 관련된 제품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계의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라크와 이란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신년사에서 언급이 있나 제가 유심히 보게 된 것입니다. 또 2030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30년에는 우리나라가 수출 4강 도약을 위한 수출 구조 혁신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구 과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030년까지, 즉 앞으로 10년 동안 인류 사회가 현재의 화석 연료 소비량의 절반을 줄이지 않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이 산업혁명 직전의 평균 기온보다 1.5도 이상으로 치솟는 추세를 막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필시 인간의 문명적 생활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제자들의 앞날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후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기후가 안정돼야 생태계도 안정되고 토양도 건강해지고 만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고 또 우리 인간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후가 너무나 자명한데, 그러나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 번영을 맹목적으로 추도하가는 이제는 모두가 파멸의 길을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4대국이 아니라 정말 화석연료 소비를 절반으로 줄이는 자발적인 가난을 스스로 실천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저는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2030년까지 우리 제자들의 앞날, 우리 후손들의 앞날을 위해서 수출 4대 국가를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차라리 화석연료 소비를 지금부터 절반으로 줄이고 가장 소비를 적게 하는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예, 고맙습니다.